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0-2 53293 판결 사건명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은 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 판정 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갑에게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이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 2, 제1항의 재병역 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 입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1-2 414-95 판결 사건명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직장 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적극. 구 직장 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2020년 7월 8일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직장 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 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문헌에 의하더라도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시행령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의 지원 및 지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정한 위임 범위에는 지원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직장 어린이집의 관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부합한다. 넷째, 국고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보조금법의 관련 규정 형식, 문헌과 체계 역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제1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3장 결정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수행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5장 제재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 제1조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 범위 해석에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2-2-34913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1.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 손실보상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적극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구토지보상법 제77조 소정의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다. 특히 구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 이하 영농보상이라고 한다. 영농보상은 편입토지 및 지작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구별해서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영농보상은 그 보상금을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하든 아니면 해당 농민의 최근 실제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하든 간에 모두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결국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영농보상 역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고 이는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영농보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목 및 재배 방식을 규정한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콩나물 재배업에 관하여도 같은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관련 법리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신설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부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에 열거된 작목 및 재배 방식에 시설 콩나물 재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 콩나물 재배업에 관하여도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영농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 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농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콩나물과 같이 용기를 기후 등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시설 콩나물 재배시설에서 재배하는 콩나물과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인 버섯, 화훼, 육묘는 모두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특히 용기, 트레이, 용기에 재배하는 어린 묘와 그 재배 방식이 유사하다. 시설 콩나물 재배 방식의 본질은 재배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즉 농지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 시곤실 등에서 용기에 재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배시설 이전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재배 방식에 대하여 고정식 온실 등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년간의 일실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 손실 보상을 하는 작물에 관하여 규정한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거기에 열거된 작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4개월분이 영농 손실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농 손실 보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2-51901 판결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1.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 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오로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